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어두고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입니까? 그것도 이미 1년 전에 선고되었던 1심 판결입니다.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됐다는 건가요? 작년 11월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여당에서는 바로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12월 23일 정경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12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당하자 여당은 판사를 대놓고 정면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는 판사가 지난 1월 28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폐쇄 불법 조작,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두면 될 일입니다. 1심 무죄 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가 당시 행위가 그 직책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반해야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다고 해서 형사처분이나 징계 사유가 될지언정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1심 판결은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또 탄핵 소추안 나항 부분은 2018년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미 징계받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탄핵 소추를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임 판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죄 판결 근거로 징역 살리겠다는 것 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에 적혀있는 헌법 조항과 법률 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이 탄핵 조항이 얼마나 엉성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12조 강제수사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 원칙, 헌법 제101조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헌법 103조 법관의 독립, 이 조항들이 이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38조 판결문의 방식을 써놓은 조항입니다. 이게 이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억지로 꿰어 맞추다 보니 이렇게 지나가는 소도 인상을 찌푸리고 갈 수준의 소추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될 터인데 엉성한 판결을 해서 모두의 수치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탄핵 소추에 희생제물로 내어주기 위해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 거래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인 여러분, 21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